안녕하세요. 조선생입니다. 이 글을 쓰는 오늘 날짜는 2025년 3월 18일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그리고 재미있게 원화채굴을 하고 헬스로 건강관리도 한 후 저녁 시간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락하던 미국 증시가 하락을 멈추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락이 끝난 것인지 아니면 눈치를 보는지 알 수 없지만 하락장을 버틸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인데 집신장수와 우산장수 아들들을 둔 할머니 이야기를 아시나요? 맑은 날에는 우산장수 아들이 장사가 안 되어서 걱정. 비가 오는 날에는 집신장수 아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매일 걱정을 달고 사는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의 걱정은 동네 꼬마가 해결해 주는데요. 맑은 날에는 집신장수 아들이 장사가 잘 되니 좋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장수 아들이 장사가 잘 되니 좋다고 할머니의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면서 동화가 끝나죠.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자산이 많아지니까 좋고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더 많이 살 수 있으니 좋다고요.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채널에서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시장이 하락하는 날이면 여지없이 악플이 달립니다. 정신 승리한다고 말이죠. 전래동화에서는 부정적 마인드가 긍정적 마인드로 순식간에 바뀌면서 할머니의 모든 걱정이 해결되며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지만 과연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옛날에는 이런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떨어지면 좋다니 그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 놀랍게도 정말로 진짜로 그렇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이번에는 얼마나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하게 될지 신나서 계산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영화 기생충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영화에서 폭우가 오던 날, 사회적 취약계층들은 생존을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데 부잣집 바들레미는 높은 지대의 저택에서 인디언 텐트를 쳐놓고 야영을 즐깁니다. 사람들이 비 오는 날을 운치 있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직접 비를 맞지 않고 집안이나 카페에서 구경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에서 장마철에 비를 맞으며 근무를 섰는데요. 정말로 진짜로 운치에 하나도 없습니다. 분노만 치밀어 오르던걸요. 하지만 저는 폭락장을 비 오는 날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비 오는 날과 폭락장이 다른 점은 피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다 팔고 실내로 도망쳐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폭락을 온몸으로 세려 맞으면 당연히 힘들지만 우산과 의회 정도는 장착하고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폭락장을 보면 운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폭락장에서 운치를 느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전제 조건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플러스 수익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돈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세 번째, 충분한 증시 대기자금, 즉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하나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좌에 플러스가 찍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매매를 하는 시점이 자신의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더군요. 손해를 보고 있던 사람은 본전 심리를 느끼기에 물려있다가도 자신의 본전에 다다르면 매도하고 이익을 보고 있던 사람도 플러스와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하면 에라 조금이라도 이익 났을 때 팔자 하면서 매도하죠. 만약 매매를 참고 장기 투자의 길로 들어가서 수익률이 100%를 넘어간다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좀 차분해집니다. ETF 투자를 하는 경우 본전까지 오는 경우도 드물고 고점 대비 30% 폭락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곡소리를 내고 있을 때도 MTS를 켜보면 40% 정도의 수익률은 지키고 있더군요. 이 수익률이 300%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수익률에 큰 감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현생에 더 집중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장기 투자가 쉬워지는 선순환이 시작되죠. 주식 투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식 계좌가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니 본업은 더 잘 되는데 본업에 집중하다 보니 계좌 확인을 못해서 장기 투자는 오히려 더 잘 됩니다. 오히려 개미 눈물만큼 나오던 배당이 여왕개미 눈물만큼 상승하는 게 더 신기하고 즐겁습니다. 1000%를 넘어서 수익률이 3자리와 4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 그때는 또 수시로 계좌를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제가 1000% 수익률은 달성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즘은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률을 리셋시키지 말고 큰 수익률을 구경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돈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돈으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가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쫄딱 망해서 만기가 왔는데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들이 있죠. 이런 집주인들은 전세 2년의 기간이 주식 투자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2년의 기한도 100% 수익을 장담하기에는 짧은 시간입니다. 이런 경우 기한이 너무 짧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요즘엔 그런 생각도 없는 양심 없는 집주인이 너무 많이 보이더군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돈은 정말로 아무런 용도가 없어야 합니다. 신용거래, 미수거래, 무리한 대출 등등 절대 금지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갑자기 돈이 들어갈 일이 상당히 많아서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투자는 정말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돈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증시 대기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때때로 큰 조정이나 하락장이 옵니다. 그때 현금이 있으면 저가의 매수 찬스를 잡을 수 있죠. 또 현금은 그 자체로 안전 자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현금을 섞어두는 것만으로도 하락장에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서 멘탈을 잡아줍니다. 또 살다 보면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이럴 때 자산이 전부 주식이나 부동산에 묶여 있다면 손실 상태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매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은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현금을 대할 때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산, 노는 돈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계신데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결정적일 때 아직 한 발 남았다 라는 대사를 외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의 폭락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상황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량한 자산을 장기 투자하보면 어느 날 갑자기 마치 조선시대의 선비마냥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을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폭락장은 참으로 운치가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목표를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생이었습니다.